내년 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완공과 함께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하게 되자 기존 백화점들이 몸집 불리기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포항에서도 포스코가 주도하는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센터가 오늘 입주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시리즈, 오늘은 시설을 나와도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문제를 짚어봅니다. 대구 신서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 창고에서 큰 불이 나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말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완공과 함께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하게 되자 기존 백화점들이 몸집 불리기로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내 유통업계의 지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 유치전도 이전보다는 훨씬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말 신세계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대구시내 모든 백화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외지 업체의 이딴 공격으로 참패를 경험한 대구 백화점은 대백프라자 야외 주차장터에 4,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문화센터와 공연장을 옮기고 내부 판매 공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개점으로 매출 1위 타이틀을 빼앗긴 롯데백화점은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대구점에 영화관 대신 대형 공연장을 짓는 등 대규모 공사로 판매 공간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취약했던 문화홀을 한 200평 정도를 따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공연이라든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새로 마련되는 거죠. 이것도 모자라 롯데는 수성 알파시티, 즉 수성 의류지구에 신세계 백화점 규모의 버금가는 대형 쇼핑몰을 짓기로 했습니다. 선택권이 넓어지는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도시 규모에 비해 백화점 같은 쇼핑시설이 너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보통 인구 20만에서 30만 명당 1개 꼴이 적당한데 대구에는 이미 10개가 위치해 있어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신규 소비 창출보다는 기존 고객을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이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존중을 하면서 유지를 하되 신규로 진입하는 유통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제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거대 유통 공룡들의 싸움 속에 전국에서 유일한 향토백화점의 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포항에도 이 포스코가 주도하는 민간 자율형 센터가 오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지곡동의 포스텍 융합연구동 5층. 전국 최초의 민간 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오늘 입주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용민 포스텍 총장, 포스코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철강과 금속, 에너지 분야 등의 창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에코 산단의 개발과 또 에너지형 첨단 소재들을 개발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이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앞으로 혁신센터는 벤처기업을 위한 회의 공간과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포항센터는 포스텍의 기술력과 포스코의 산업 노하우를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대기업이 이처럼 적극 나서는 것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이곳이 유일합니다. 포스코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과 또 운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또 새로운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한편 스티브 잡스 같은 창조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포스텍의 연구시설 C5 융합연구동도 오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데 도청 이전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3.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만 9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시도 가운데 울산이 8.6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5.11%나 오른 경북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경주시의 상승률이 7.94%로 가장 높았고 도청 신도시가 형성되는 예천군이 5.98%로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도청 이전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특히 호명면이 9.39%, 예천읍이 7.3%, 지보면이 6.01%로 전체적으로는 5.98% 올랐습니다. 역시 도청 신도시 지역인 안동시의 상승률은 4.18%로 지난해 상승률 3.19%보다 상승폭이 증가했습니다. 도청 이전지인 풍천면을 중심으로 풍산, 서우 이쪽이 많이 올랐으며 그 다음에 시내 지역은 신도시인 옥동 쪽을 중심으로 올랐고 그다음 시내 도심 지역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또 문경시의 상승률은 5.94%, 청송 영량도 5%를 넘었고 봉화, 영주, 상주, 의성은 4%대로 전국 평균 상승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시군 지역의 상승폭이 큰 것은 활발한 개발 사업과 함께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탓으로 분석됩니다. 표준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개별주택 가격도 인상됩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상 요인이 됩니다. 표준주택 가격에 문제가 있으면 3월 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면 되고 이를 기반으로 4월 30일에는 개별주택 가격도 공시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대구 경북 지역 56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제조업 업황지수는 68로 한 달 전 63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경기 전망지수는 71로 한 달 전 72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두 지수 모두 기준치 100에는 못 미쳐 여전히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수사 지시와 관련해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대구 출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봉사를 하고 싶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이 달서구 월배 출신인데다 최근 달서구 진천동에 연구소를 낸 만큼 달서을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같은 경찰 출신인 윤재옥 현 의원과 격돌이 예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 오늘은 시설을 나와도 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취업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에게도 사회 복귀의 출발점인데 대구는 특히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장애인 훈련생 32명을 포함해 110명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1년 동안 컴퓨터 응용기계, 전자정보기술, 디자인, 의상 분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양성반이 150명, 맞춤 150명에서 3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취업률은 92% 정도 되고 있죠. 하지만 교육을 마친 후 현실은 어떨까? 30년간 장애인 시설에서 지낸 지체장애인 정경표 씨. 정 씨도 직업능력개발원을 수료했지만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뽑겠다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설을 나와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사이버대학도 나오고 자격증도 10여 개 땄지만 기회는 시간제 계약직뿐이었습니다. 정규직급 같으면은 수급이 탈락돼도 뭐 상관은 없지만 이게 끊겨버리면은 일도 해보는 보람도 느껴보고 싶고 이게 자기가 버는 돈을 또 한번 뭐 벌어 써보고 싶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반 넘는 지역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원해도 장애에 대한 편견 탓에 그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왜 그럼 10년 이상 이런 제도들이 다 있는데도 장애인 고용률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죠.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는 지역의 사업체만도 약 200곳,
부담 금액만 7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대구는 지난해 3분기 동안 장애인 취업률이 41%에 그쳐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울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늘 낮 대구 신서동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이 1시간 이상 연기로 뒤덮이면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백 대의 자동차가 주차된 중고차 상사 바로 옆 건물에서 자욱한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소방관들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연기 속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대구시 동구 신서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한 커피 전문점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고 수십 명의 주민들이 입과 코를 막고 대피했습니다. 나무 태우는가 싶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화장실 쪽에 가보니까 불이 갑자기 커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불 났다고 빨리 대피하라고. 이제는 순간적으로 기사는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다 쓰러집니다. 저 밖에 안전하게 가시라. 불이 난 지 1시간가량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 주변은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소방 헬기까지 출동한 가운데 불은 다행히 인근 자동차 상사와 제조업체로 번지지 않고 창고 한 동만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주위에 연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동부소방서 전차량이 출동하다 보니까 전차량 출동하게 되면 대응 1단계 가도 사진에 그렇게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물류창고 속 커피 원두와 집기 등이 타면서 피해 규모는 5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가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버스 운영 실태 보고를 받고 수입금 증대, 원가 절감 등 혁신 방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시 버스 준공영제는 무료 환승과 대중교통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 재정지원금은 올해 1,085억 원으로 계속 증가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돼 왔습니다. 상주 함창은 전국 최대의 명주장이 섰을 정도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낙후된 농촌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이 함창읍이 예술마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60년 건립된 함창 세창 양조장.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았던 자리는 설치미술 작품이 들어섰고 공장 내부는 막걸리 전시관, 2층 사무실은 명주 제조 과정을 담은 미술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함창 명주를 스토리텔링한 만화 책방도 마련됐습니다. 무인역으로 방치됐던 함창역은 관광객과 마을 주민이 쉴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꾸며졌습니다. 옛 고령가야의 왕과 왕후능이 있는 증촌리, 마을을 지키던 회나무 옆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미술 작품이 들어서고 고령가의 수도이면서도 아주 그 역사적으로 고정이 덜 된 2000년 전의 역사가 다시 깨어나는 의미를 작품에 부여해 보았습니다. 빈집은 마을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한 갤러리로 변모했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보도 못하던 그 뭐 그림이라든지 이 방에 해놓은 저런 거라든지 멋지게졌지요. 복권 당첨된 그런 기분이지요. 문화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모두 7억 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한마디로 예술을 입힌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국내외 작가 21명이 함께했습니다. 마을미술이라는 문화예술을 들어옴으로써 그곳에서 어떤 작은 변화로 시작돼서 결국은 마을의 경제 변화도 생기게끔.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이렇게 버려진 건축물들이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함창예술마을은 다음 달 정식으로 개관합니다. 상주시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사무실을 차려놓고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갔으니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 권씨 종친회, 청장년회의 53살 권모 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중 조직을 이용해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 추진단장을 맡으면서 대우건설에 다니던 형과 공모해 대우건설로부터 5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군수의 형이 돈을 받았고 이 전 부군수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돈을 나눠 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 이 전 부군수는 1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4억 9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북대 산업대학원은 오늘 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초빙해 대구 경북 산업기술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 올해 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오늘 세미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이후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의 글로벌 방향을 주제로 세계의 과학연구 방향을 살피고 미래 과학기술을 전망했습니다. 영호남 MBC 공동기획 희망 대토론 함께 가자 상생의 길로가 오늘 밤 11시부터 방송됩니다. 정관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와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출연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과 함께 지방 분권과 지방의 상생을 논의합니다. 희망 대토론은 대구와 광주, 안동, 포항, 여수, 목포 MBC 등 영호남 6개 MBC가 공동 기획하고 대구와 광주 MBC가 공동 제작해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동시 방송됩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톡톡 시간에는 남북권 신공항의 밀양건설의 필요성과 충청 이남 지역 주민의 혜택을 분석하는 등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토론을 합니다. 패널들은 최근 영남권 5개 광역시도가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정부에 맡겼지만 지역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과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오늘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서민 증세 논란에다 연말정산 논란까지 이뤄 민심이 요동치자 반드시 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정치적으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소득 재분배와 사회 연대를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